가능하신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꾸며보네 이름도 이없이 한평생 나가자 뜨거운 맹세 동진한 대로 깃발만 아껴 세상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라. 세월은 흘러가고 산천은 안가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라 네, 함께 하늘에 외치겠습니다. 외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우리 땅, 주한미군 몰아내자, 대한민국 몰아내자. 사람 죽여 돈 버는 악마들아, 사람 죽여 돈 버는 악마들아, 전쟁으로 먹고 사는 악마들아, 전쟁으로 먹고 사는 악마들아, 지옥으로 돌아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양키고홈, 양키고 양키고투해. 양키고투해.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이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촛대를 꺾으시어 제국 뒤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문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이온이 법 절차를 무시하는 적폐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마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이오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동력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이오니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진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수송리를 기억하며 사드의 지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의 힘을 모아 우리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이따가 백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읽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오늘 다시 김천대책위 운영팀 막내
탁월한 강사 박선민 선생님 모시고 지난번에 하시다가 했던 그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끝낸 건데 사실은 사드 투쟁 우리 7년 어떻게 싸웠는지 얘기 한 이틀 걸려요. 이렇게 하고서 앞부분에 보건의료노조 투쟁 얘기하느라고 이제 짧게 하고 마무리한 건데 여러분이 얘기를 하다 마냥 한 번 더 해라 그래갖고 뒷얘기까지 하라 그래서 마이크를 또 잡았습니다. 사드 투쟁 7년 싸웠던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구호하죠. 이 싸움 끝까지 우리가 이제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7년을 또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지난주가 7월 13일이었어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성주 전체 국민이 싸움에 나섰던 그리고 일부 집회는 지난주 7월 13일이었고 8월 11일날 원불교가 성주에서 법회 평화 법회 시작하고 8월 20일날 김천에서 사드 반대 투쟁 촛불을 들면서 이른바 이제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많은 연대단이 그리고 전체 많은 사람들이 사드 싸움에 결합하지만 그래도 이 성주체가 형성된 게 이제 201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싸움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 그 전에 한두 가지 얘기. 최저임금 결정됐어요 어저께. 결국 이제 표결로 결정이 되는데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4% 정도가 올라서 역대 두 번째로 낮아요.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이 사회 양극화도 심해지고 특히 이제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자들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오래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그냥 단순히 최저임금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 아침 신문들 쭉 보니까 최저임금 가지고 희망고문을 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도 통계를 경향은 했지만 도중동, 매경 이런 신문들은 결국 자영업자 벼랑으로 내몰았다 이런 비판적인 그 조금 240원 올린 거 가지고 그래서 노동자의 삶이 지금 이제 폭염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폭염 그 다음에 폭우 이런 것 때문에 국제 국물 가격 협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가는 치솟게 돼 있는데 삶이 나아질 전망은 별로 없다. 제로다 제로. 그래서 이런 생각 열심히 싸워야 돼요. 네. 수해 때문에 큰일이에요, 그죠? 46분이 돌아가셨고, 이제 어제 발견된 해병대 수색 작업하던 젊은 20대 청년이 예천, 내성강을 아까 이제 짱돌 얘기하는데, 모래래요, 모래. 그래갖고 그냥 잘못 들어가면 그냥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군용조끼도 안 입히고, 그래서 수해 피해 인원에서는 별도로 해서 한 명이 더 47명이 지금 4명이 실종이어서 근데 비가 또 온대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비가 끝나고 나면 폭염이 올 거예요. 이제 네? 8월부터 이제 폭염이 올 건데 지금 지구가 이상해가지고 이란은 66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중국 민장 시부는 52도까지 올라가고 미국 켄터키 53도. 지금 뭐 지구가 이제 아마 한반도에도 이런 폭염이 겹칠 거여서 어미들 걱정돼요. 비 끝나고 나면 훨씬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을 건강 더 유념하셔야 되는데 이님의 수해 때 대통령이 없었어요? 네? 나토에 무슨 정상회담을 가시느라고 나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네? 아시는 대로 나토는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 돼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군사동맹체로 미국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인 소련 중심의 기구는 해체됐어요. 91년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그럼 나토도 어떻게 돼야 돼요? 해체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 확대돼서 당시에 고르바초프가 제일 우려하는 건 나토의 동진이었다는 거예요. 소련으로 자꾸 오는 거 아니냐. 그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이 1일지도 안 갑니다. 이러고 약속했는데 계획표가 지금 1000km 가져갔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바로 모스크바 탁 밑이에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니까 물론 저런 방식의 전쟁을 우리가 견제할 수 없지만 러시아로서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한테 리스펙트하는 게 명분아니에요. 그런 나토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나토에 가서 못 왔어. 게다가 전쟁 중의 국가에 방문을 한 이 분단국가 대통령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비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서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와도 이슈의 상황 변할 게 없다. 뭔 개소리야. 걔한테 변하는 소리인데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아무 영향을 못 줄 거였다. 바뀔 상황이 아니었다. 이딴 소리 나고. 게다가 또 이번 수의 책임이 문재인 때 4대강 보 해체하고 태양광 때문이라네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문재인 다시 데려다 대통령 시키든지 그렇게 치든지 친놈들하네 이 새끼들. 제가 여기서 이 새끼라고 얘기하는 건 다 김호철 노래에서 나오는 이 새끼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새끼들이야 정말.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나토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 정상들한테 우리 힘을 합쳐서 북을 쳐부십시다 이딴 얘기나 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70년대 꼬리장을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새끼는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야 이게. 게다가 얘네들은 있잖아요. 그런 도로 뛰어넘어서 오면 뭔가 좀 비난할 표정이라도 줘야 되잖아. 뻔뻔함이 하늘을 찔러. 뻔뻔하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 게다가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핵잠수함 켄터키 함이 왔어요. 한반도에. 우리나라 한미 핵그룹 협의 공식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거기 또 올라타네. 네? 외국 정상으로 처음 탈 때 이걸 자랑이라고 해서 아침 신문 보면 제가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신문 스크랩을 하는데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새벽 4시부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신문 기사들 보다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이 새끼들 때문에. 네, 그만둘까 좀 오래 살라고 신문 스크랩을. 오늘 아침 신문들 이러고 보면 그걸 자랑이라고 해요. 미국이 운영하는 핵잠수함 최고의 전략자산에 45년 인류사에 있으면 안 되는 히로시마의 그 피해 1,600발의 위력을 갖고 있는 지구에서 북한을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작년에 워싱턴 선언한 거 미국이 약속 지켰다고 좀 자랑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함에 올라타. 함에 올라타서 평화를 지키는 건 한 굳건한 한미동맹, 강고한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가로 열고 벽을 변경시켜야 평화가 온다 이러고 있어요. 대통령이란 자가. 북한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원래는 그래요. 대통령 취임할 때 헌법에 손대고 평화와 통일을 지켜야 되고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얘기한 선언합니다.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안보를 미국의 핵에 의존해서 미국이 운영하는 핵 대결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는 결과는 어떻게 돼요? 북은 북대로 핵 강화로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의 습관이. 그 계획이 실행되면 한반도는 핵 전쟁 참화에 빠지게 돼 있잖아요. 이걸 대통령이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억대 정책, 핵동맹 강화, 한미일 동맹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폐기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가능하면 제 품성을 위해서 윤석열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지난주에 이어서 사드 핵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3일 날 최적지라고 해서 이제 성주에다가 배치했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1기 청주 투쟁이가
이루어져요. 주로 이제 반 중심으로. 노인회장 이재복, 그 다음에 경북도의원 정영철, 그 다음에 시의원 백철현, 그 다음에 농협, 흥정친환경 농협회장 군함주협에서 추진위가 11일날 구성되고 12일날 저녁에 촛불을 들고 13일날 5,000명이 모여요. 그리고 만만하게 본 거죠, 여기 선수를. 박근혜 지지율 1등이었거든요. 여기가 86%로. 그러니까 여기다 배치하면 그냥 잠잠할 줄 알았더니 웬걸 유리도 나서고. 기억나세요? 8월 15일날 815명 삭발했던 거? 이런 이제 싸움들을 하는 거 보고 어마 뜨거라 이러면서 그놈의 친척들은 왜 이렇게 쉽게 옮겨가? 소성리로 버린 거. 성주가 여기 버린 거예요, 소성리로. 맞죠? 성주가 소성리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투쟁이 1기 투쟁인의 해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2기로 기강태 신부 우리 김성애 공주에서 유리순을 쫓아오는 우리 김성애 교무님, 그 다음에 여기 오늘의 아마 김성애 위원장님 이총 이렇게 이제 투쟁이를 구성하고 싸움을 하는데, 저는 그때 2016년에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사드 문제가 맨 처음에 이제 한국 언론에 나오고 불거진 게 2014년 6월이에요. 6월 3일날 스테로포 TV 정윤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배치 요청이 있었다, 이런 발언이 이제 처음 시작이었고, 뭐 당장하다가 지난주에 소개한 것처럼 2015년 9월달부터 형통사가 사드 문제 제기하고 전국 1인 시위 들어가요. 다들 관심 모를 때. 그래서 사드는 전체가 사드가 뭔지를 알고 싸움을 했던 그런 싸움 영역이에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다. 그래서 2016년에 전국을 막 훑고 다니잖아요. 사드 배치한다고. 신곡서부터 부산부터 인산부터 막 전국. 그래서 각 지자체 단체장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곳곳에서 다 삭발했어요. 네? 사드 안 된다고. 그럼 이게 성주에 이제 이렇게 온 거죠. 그때 2016년 1월 달에 1월 13일에 박근혜가, 아니 2015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분노 발표했어요. 사드 관련한 어떤 협의도, 우리가 요청한 적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2016년 1월 13일날 박근혜가 특별단화를 성명을 내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사드 배치를 검토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해요. 그때 이제 민주노총은 경기 대의원들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드 배치 반대 특별 결의하자고 이제 통일위원장인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직 배치가 결정된 것도 아닌데 그 결정된 빠른 거 아니냐, 이런 다수의 이제 반대 의견도 좀 있었는데 배치한다 얘네들. 그래서 민주노총이 사드 배치 반대 특별 결의를 해요. 민주노총은 경기대의원들 결정한 거는 전국이 시행해야 될 의무를 하고, 그래서 지금 지난 7년 동안 오늘 연대단 중에 가장 헌신적이고 열심히 온 데가 민주노총 맞죠?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조합원들이 사드 반대 싸우는 소송이 어머니들과 어깨 걸고 이 싸움 같이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다. 이런 조합원들의 마음도 있지만 민주노총의 조직 결정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행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이런 싸움들이 있는 게 2016년, 17년에 이제 났는데, 2017년 돼서 3월 초에 2기 성주 투쟁이 공동위원장 중에 한 양반이, 한 분이, 양반은 지난번에 욕이라 했어요. 한 분이 사드 투쟁을 접는 것 같은 뉘앙스의 경향신문과 인터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거를 이제 그때 서울에서 신문 보고 왜 이런 인터뷰를 했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오산에 사드 들어왔다는 기사가 써요, 저녁에.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투쟁위원장이 한 얘기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있었냐면 여기에 바리케이트 치고 모든 차량 검색할 때예요. 그때는 연대단위도 꽤 있었고 어머니들 다 나와 계시고 이렇게 이제 싸울 때였어요. 그때는 우리가 기세가 좀 빈등했어요. 인원도 꽤 많고 모든 차량 다 검문 검색하고 사드 관련된 건 한 대도 못 들어가게 싸우고 이제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건 안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다칠 수도 있고 연대 오는 사람들이 연행되거나 구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법률 대응하고 정치권 동원하고 언론 대응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제가 얘기한 건 다 해야 되는 얘기인데 순서도 방점도 틀렸다. 당시는 법률 대응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어머니들 안 다치게 해야지 우리 책임이다. 어머니들 안 다쳐야지 당연히. 보호하면서도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언론도 여기 쳐다보지 않고 정치권도 여기 안 온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더 사실은 강고하게 싸워야 되는 거고 그래야 더 주목받고 사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연대단이 구속을 당신이 걱정하냐? 사드 반대 싸움하고 이 싸움에 어머니들과 같이 어깨 걸고 있다가 연행돼서 구속되면 영광이지.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 이제 싸웠어요. 결국 그 투쟁이가 이제 8월 달에 연대단위하고 이제 선을 끊으면서 사실 이제 현재의 성주 사드철의 수정리 성주 대체주가 구성돼서 현재는 3기예요. 맞죠? 3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지난 7년은 어머니들과 그런 내부의 여러 가지의 분란과 전쟁이 있었지만 사드는 반드시 안 된다고 하는 이 싸움을 거리와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7년 싸움을 어떻게 1, 20분에 이렇게 당하겠어요. 우리 다 머릿속에 있고 몸이 이제 알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해 2017년 3월 11일 날 김박교에서 교무님들 보는데도 왜 이렇게 추워요. 정말 오늘 뼈마디가 아플 정도로 아팠던 그날 앉아서 그 김박교 만들어진 평화대단이 오늘은 이제 2323일째예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긴 기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우리 의지를 꺾지 않고 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 황교안 체제에서 박근혜가 탄핵돼서 이미 대통령직에서 쫓겨나타내 게다가 재판도 박근혜가 몇 년 받았어요? 32년? 32년 받았죠. 하긴 뭐 그런 거를 외우고서는 제가 이상한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추징금 180억, 벌금 3,500억 뭐 이런 거 이제 두들겨 맞는 상황에 4월 26일 날 황교안 체제에서 대선 전에 밀어넣은 거죠. 그때 이제 사드바트도 집에 들어갔고 그때 연대단이 많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에 오려가던 어머니 모습을 종때까지 보여주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던 그때 어머니들 모두 지금도 힘든 보여주고 문재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투쟁위원장하고 쟁점 중에 투쟁위원장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러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생애를 얘기했는데 뭐라 했냐면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사드 문제 해결될 건데 왜 싸우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당신 문제라고 했어요. 문재인이 되면 훨씬 더 한계동맹 이거를 해결하지 못할 거고 민주욕으로 거스르지 않을 거고 사람들을 더 괴롭히면서 사드 문제가 안착될 거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다. 그 얘기가 맞았죠? 네? 그때 우리 금양할매가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 문재인은 사드 못 뺀다. 사드는 누가 뺀다? 우리가 뺀다. 이렇게 얘기하신 동서고금의 큰 명언을 남기셨죠. 9월 7일날 신문 기사가 그랬어요. 문재인조차도 이래갖고 이제 추가 배치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2020년에 5월 29일날 성명 개량한다고 추가 전기에 들어갔어요. 배를 쓰고 밤새 나왔는데 새벽 5시 반에 결국 뚫렸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해 10월 6일, 7일 사드 성능 업그레이드 된 거 다시 이제 밀어놓고 미국에 배치된 사드 말고 미국이 자신들의 본토로 방어하기 위해서 배치한 사드 체계를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거 우리나라가 처음이고 유일해요. 왜? 왜 이게 가능하지? 부산에 한교준 세군 수영장이 있어요. 그 청평도에 집이 있어. 왜 여기서 하냐? 답변이 뭐였어요?
한국이 가장 호의적이었어요. 이거 바꿔 말하면 한국 호구라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죠.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권력을 가진 새끼들은 끊임없이 한미동맹에 매달리고 분단 상황에 기초해서 이거에 기초해서 권력을 유지하니까 미국이 하자고 하는 거에 너무너무 충실한, 그리고 그런 정책에 가장 충실한 경찰들도 데리고 있고, 그러니까 하는 거야. 2018년인가에 미국이 갖고 있는 파겔란 제도에 여기서 얘네들이 성능 개량을 해봤어요. 이 사드 레이더 가지고 사드 체계 운영과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체계 운영을 통합 시험을 했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80km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효과는 사드 레이더는 성주에 배치했지만 80km 떨어져 있는 다른 패트리어트나 발사대에서 동시에 쏠 수 있는 거, 요격 구간을 가지고 그런 걸 다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하는 목표는 다 뭐예요? 목표는 미국 본토를 방어를 하기 위한 사드 배치 강행과 더불어서 2020년 10월 달에 성능이 개량된 레이더하고 그 다음에 EU 컴퓨터 장비하고 다 들어간 게 결국은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이 본토를 날아가는 중국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해서 중간중간 이 요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본토를 방어하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주일 미군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사드가 무슨 한반도를 방어를 해요. 그런 목표가 아니라고. 그래서 사드 레이더 2개 가지고 하나는 종말 모드로 얘네들이 주장한 것처럼 부대 미사일을 장치하고, 또 하나는 전진 모드로 배치해서 중국에 미국을 겨냥한 탄도 미사일을 장치하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한 공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통사 연구소에서 확인하는 거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큰 역할이 상업 전력을 만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사드 레이더를 돌리고 발전기를 돌리는데 일반 전력으로는 안 되니까 상업 전력을 돌리면서 만드는 것이 이 비행기차도 지들 돈이 아닌 우리 세금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정도가 좀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사드 공사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나가야 사드 정상 운영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이거를 안 막으면 미국과 일본 주일미군을 위한, 미국을 지키기 위한 거에 한국이, 한반도의 안보가, 그 다음에 이 땅의 평화가 손들치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막고 있는 이 싸움을 지금 7년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옳죠? 네. 우리가 정당하죠? 지난주 7월 13일날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다 내년 보니까 7월 13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토요일날, 내년 토요일날 성주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지난 7년 뛰어넘어 8년 싸우고 있으니 전체 한번 모이시오 이러고서 한번 연대 단위도 모으고 그래서 새롭게 결의도 하고 이런 걸 1년 남았지만 미리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건, 죄송하지만 윤석열 때 사드 못 깰 것 같아요. 내년까지. 그래서 내년까지도 이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까짓 거 기왕 지킬 거 내년 7월 13일을 목표로 한번 바람들 모이게 하고 더 큰 힘으로 사드 반대 싸움을 하는 걸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린 건데, 언니들한테 좀 죄송해요. 내년 계획을 벌써 얘기하다니 저런 못된. 근데 윤석열이 빼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뺄 건데, 그러려면 훨씬 더 앞날을 보고 계획을 미리 세우고 더 큰 결의를 만들고, 많은 연대 단위가 그날을 기억하고 사드 반대 투쟁을 우리가 성주에서 시작하고 김천에서 하고 원불교가 하지만 이 싸움은 그 3주체의 싸움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싸움이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크고 넓게 확장해서 한반도 평화운동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싸움을 준비하는 게 또 우리들이 이 시대의 역할이고 그 몫이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제안드렸습니다.
오늘 7월 20일은요, 이 94년이 우리나라 제일 더웠던 때래요. 그래갖고 이 경남, 밀양, 합천 다 39.4도씩 올라갔던 뜨거운 날이었는데, 올해 이제 그런 폭염 건강 운영하시고, 1923년 판초비아라고 하는 멕시코 농민 지도자가 사망한 날이에요. 45살에. 이 양반이 어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술은 먹되 취하지 말고 훔치되 부자들 것만 훔쳐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싸움을 하는 거 그럼 어떨까 싶고,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시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하라고 하는 시인이 쓴 대나무처럼이에요. 대나무가 곳곳에 잘 자라고 있어서 끝을 뾰족하게 깎으면 날카로운 창이 되고, 끝을 살짝 구부리면 밭을 내는 후미가 되고, 몸통에 구멍을 뚫으면 아름다운 피리가 되고, 바람 불어 흔들리면 안을 더 뒤어 단단해지고, 그리하여 60년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번 꽃을 피운 다음 춤을 딱 끊어버리는 그런 대나무가 되고 싶다, 이런. 우리 박수기호 대변인께서 늘 얘기하죠.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7년 동안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켰지만 따들을 뽑는 이 싸움을 우리가 끝낸다고 하는 각오와 결의를 우리 싸움 7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결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던 거하고 마무리할게요. 싸들 뽑고 평화 심죠. 사드 뽑고 평화 심자. 그 시간을 들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죠? 네. 그래도 아까 말씀도 중에 그 신문 스크랩하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합니다. 올해 왜 그렇게 유난히 그 젊은 일꾼들, 한참 일할 분들, 그 좋은 분들을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지. 엊그제도 또 하나의 기도를 접했는데,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안 알려진 분인데 가슴이 뜨끔했어요. 혼자 고생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발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녁마다 난로가에 모이면 할머니들과 스스로 당신들을 남정네라고 몇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데, 이분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제 당장 이번 호우에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하면서 또 얼마나 신나라는 비판들이 하시는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으니까 제발 스트레스로 벗어나실 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8월에 내년 7월에 일정을 미리 제안해 주셨는데 열심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금요일이었나요?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또 큰 집회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거기에도 함께 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창훈 목사님 모시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예언서 오바댜서 말씀입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지옥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제가 방금 읽은 오바댜서는 좀 특이한 예언서입니다. 왜 특이하냐면 구약 예언서가 13권이 있는데 이제 5번째 책입니다. 이 예언서는 분량이 딱 한 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는 66장이에요. 아주 방대한 양의 예언서고 예레미야서도 52장이나 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오바댜서는 딱 한 장짜리 예언서예요. 그런데 다른 예언서들이 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예언서들인 거에 반면에 이 오바댜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옆에 있는 그 이웃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목적이 딱 나오는데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에돔을 향하는 예언이라고 이렇게 딱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에돔이 누구냐면요. 야곱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야곱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 형제가 너무 에서라고 있습니다. 이제 다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제 그게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이제 야곱이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갖고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된 거거든요.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야곱의 후예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고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제 나라예요, 형제 나라. 형제 나라인데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그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막 이렇게 이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예요. 그 전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만 남아 있을 상태에서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이제 그 압박과 침략에 이제 나라가 이제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돔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에돔이 그 형제 나라 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렇게 패망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그거를 방관했다고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 말이 뭐예요? 방관한 거에 대한 죄를 묻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아주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데요. 제가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는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적들이 이스라엘의 성문 안으로 들어갈 때 에돔도 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 남유다 백성들을 함께 돌입을 했다. 그 말인 거죠.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런데 그 형제 나라들의 그 재앙을 그냥 보고 즐기며 방관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재산에 손을 대며 함께 약탈하며 함께 즐기고 함께 입을 크게 벌리고 좋아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형제 나라들끼리 지켜야 될 그런 그 기본적인 도리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제 나라에 대한 그런 그 의식은 일절 없고 오로지 그냥 그 반공 이데올로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없어져야 될 그런 그 상대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상대이잖아요. 남과 북이 다 한 그 부모에서 나왔고 우리가 6,000년 최소한 5,000년 이상 같은 민족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런 그 역사적인 그 유구한 그 우리들의 그 핏줄을 외면하고 이렇게 지금 잠시
미제 새끼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놈들의 그 장단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꼴이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난징 대학살에 관한 책입니다. 그 1937년 12월 13일 일본군이 중국 난징을 점령을 했거든요. 그때 난징을 점령을 하면서 그 난징 시민 3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그런데 난징 대학살이라는 이름도 쓰지만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난징 강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그냥 그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 30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그냥 남녀 비율을 50대 50으로 잡으면은 최소한 그 30만 명의 절반이 일본군에게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강간하고 그냥 다 그 아주 그 끔찍하게 이제 비참하게 이제 죽임을 이제 죽였는데 여기에 이제 그 난징을 점령했을 때 중국군의 태도에 대해서 일본군 병사가 남긴 소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다, 이제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할 때 중국군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모든 것이 일본군의 기대대로 쉽게 풀렸다. 저항은 거의 없었다. 난징으로 도망쳐왔던 중국군은 이미 무기를 버리고 그저 더 나은 처우를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목숨만 살려달라 이거죠.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을 한 인간에게 그 다음 단계의 작전을 실행하기는 극히 쉬운 일이다. 그렇죠? 일본군 사병 아즈마 시로는 중국군의 이러한 무기력함을 일기에 자세히 기록했다. 여기 이제 그 일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 사병들은 포도들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즈마와 동료들은 포도를 찾아 14km를 걸어갔다. 거기서 이제 그 본 장면이 뭐냐면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다. 7,000명의 중국군이 죽은 나무에 백기 2개를 꽂아놓은 채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우리를 그냥 잡아가세요 하고 그냥 불평하게 중국군 7,000명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저항을 포기한 이 같은 중국군의 행동에 아즈마는 몰랐다. 전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죽을 힘을 다해 적과 싸우지 않는 중국군들이 이상을 보였다. 중국인의 수가 그들을 잡고 온 일본군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중국인에 대한 아즈마의 경멸감은 더욱 심해졌다. 여러분, 저항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순순하게 그 적의 그 수준에 들어가면은 적이 그 상대방의 그런 그 순정적인 태도에 가마를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잘했다. 더 지독하게 더 잔인하게 더 악독하게 자기들의 그 막 찌르지 말아요. 해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세요. 듣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뒤로 눕혀가지고 앞으로 가면 다시 가고요. 뒤로. 이런 중국군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들의 비겁함이 혐오스러웠다. 아즈마는 중국군을 겁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자연히 포로들을 해로운 벌레나 동물의 비하하는 충동을 느꼈다. 괴대지로 여긴다는 게 그냥 요즘에만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저항하지 않고 일본군의 상대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지 않고 그냥 백기를 뽑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우리를 잡아가시오, 우리를 그냥 그 당신들 그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적군이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어느 적군이 인도적으로 하겠습니까? 이런 바보 병신이 있나? 그러니까 이 일본군 병사가 뭐냐면 이들을 이런 족속들을 내가 돕겠다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그냥 벌레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정말 그 아즈마의 일본군 천천히. 병사 10명이
치면 넘어져. 뒤에부터 내릴게요. 이 나라의 아름다운 광토에 정말로 그 평화로웠던 마을에 전쟁 무기를 갖다 놓고서는 이것이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준다고 하는 이런 정말 그 개 같은 언설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켜주세요. 미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미리 그냥 손을 놓고 포기하고 미국이 우리를 잘 데리고 있을 거야. 미국이 우리를 잘 데리고 있을 거야. 미국이 우리를 형제 나라처럼 존중할 거야. 미국이 우리를 정말 한미국이라는 그 안에 혈통같이 이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속아서 여기에 그냥 자기를 그냥 맡기고 미국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결과에 세계를 보장하라! 정말 우리가 이 중국군이 이렇게 완전히 저항을 해가지고 일본군의 노리개가 되고 잔혹한 잔인한 셰프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새끼랑 우리가 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결코 이 땅이 한마을이 유린되는 게 그냥 이게 이 상태가 그냥 계속하면 한마을만 유린이 되고 잠깐만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나라가 전체가 그냥 이 새끼들이 유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사전에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난징 대학살의 이 도움이 이 역사의 참혹한 우리에게도 정말 그 가르침을 줍니다. 하여튼간에 싸우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하여튼 투쟁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뜻이 그 다음날에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에게 나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사드가 우리를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이 이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멍에 같은 굴레를 우리가 타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 일본 새끼들이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뭐를 하냐면 여론 조작을 합니다. 저 난징에는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본에서 관광객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난징에 이제 보내고 이제 연출 사진을 찍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면 여기로 이렇게 딱 그 관광객 새끼들이 와가지고 관광객 버스가 와가지고 싸들기 그러잖아요. 싸들기 이게 다 얼마나 개 같은 모습입니까? 이런 조작하고 허위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게 하면 안 되죠. 하여튼간에 이런 수작들이 통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전진합시다. 우리가 옳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치지 말고 몸을 잡으려. 머리 맞추고. 힘으로 하지 마세요. 경찰 힘으로 하지 마세요. 정작 힘을 써야 될 상대한테는 조금 없는 새끼들. 제 나라 시민한테는 왜 이렇게 힘을 쓰는 거야? 비겁한 새끼들아. 욕하지 마시고. 들어올게요. 왜 까매로? 깨물지 마세요 그거. 누가 깨물었는데? 힘으로 하지 말라고. 의자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이 새끼들한테 직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제 나라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길 좀 열어주세요.
따라갑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사드 무역하지 마라. 사드고요.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무역하지 마라. 사드고요. 하지 마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무역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고요. 그만해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송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송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불법 사드 뽑아내자. 불법 사드 뽑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옳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의 통행으로 내줄 수 말도 한마디 없다. 안 하고 사과도 한마디 안 하고 내줄 수 없다.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전쟁무기 보험으로 내줄 수 없다. 전쟁무기 보험으로 내줄 수 없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사드 무역하지 마라. 경쟁들이 이랬으면 그래 있겠냐 그래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가는 거는 가요 가는데 만약 흉터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흉터도 없었으면 진짜 막 아유 진짜 누가 그래 알겠노 아니, 그거를. 경찰 여러분, 윤석열이는 몸만 일이 잘못되면 경찰들을 질타하고 일을 그따위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혼내는데 여러분은 아무 자존심도 없습니까? 에이 씨발놈아 너 혼자 해봐라 하고 저렇게 배짱을 튀고 그러지 못해요? 맨날 뻑하면 경찰들을 질타하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윤석열한테 충성을 합니까? 사람들이 뭔 놈들이고 대통령 그 지원남북부터 뭘 잡아라. 아이 여러분도 한번 태엽을 해봐요. 태엽 사보타지. 아이, 근데 무슨
마. 하루 있으라 이거. 한 달에 한 번라도 멈춰날 건데 이게 묻지라 이거 막.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달마산에 철조망 걷어내고 달마산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이름이 정현이에요? 그거는 일단은 아니 나중에 왜 사람들이 이름을 안으로 들어가. 직책을 안 부르고 정연아 이런 데 가만히 있어. 호칭을 정확하게 부르라고 해야지. 돌아가라. 여기 과장님 이 사람 이름이 정연이에요? 호칭을 정확하게 불러야지 서로. 경찰들 이것도 직장인데 응? 그렇게 막 반말짓거리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형 동생도 아니고. 사드 부역 그만해라.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정도 때문에 시간 많이 쓰겠네, 그죠? 돕지 마라. 협력업체